파킨슨 환자들은 엄청나게 입이 짧아요. 왜 그러냐면 연화장애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몸에 체중이 떨어져요. 비버리지, 우리가 먹는 음료에 관계가 있는 걸로 거의 확실하게 보고되고 있는데, 커피, 이거 카페인이죠. 그 다음에 블랙티, 그런 티들,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. 그렇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이런 사소한 얘기들은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, 이제 만약에 증판을 낸다면 거기다 좀 더 기술하고 싶어요. 파킨슨 환자들은 엄청나게 입이 짧아요. 왜 그러냐면 연화장애가 있기 때문에. 연화장애는 운동성 장애 가진 분들의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. 거의 7, 80%에서 연화장애가 나타나는데, 연화장애가, 저도 좀 연화장애가 있어요. 이제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, 연화장애가 있으면 물도 마셔서 걸릴 뿐이 아니고 음식이 내려갈 때 식도가 제대로 운동을 안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비스켓이나 아니면 뻑뻑한 식빵 이런 거를 맨걸로 먹을 수가 없어요. 먹으면 넘어가질 않고 목에 걸려요. 그러니까 꼭 우유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어야 되고, 그 음식을 죽처럼 이렇게 잘 넘어가도록 조절하지 않으면 목에 걸리고 또 손이 떨리니까 음식 잡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기는데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음식이라면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는데 음식을 자꾸만 가리게 돼요. 음식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에 체중이 떨어져요. 그거는 잘못 먹어서 그런 거죠. 이런 환자들을 영양을 고려 안 하면 계속 마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새 EN이라고 해서 음식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코에다가 튜브를 꽂고 이렇게 넣어주는 물처럼 된 영양식품이 있거든요. 그거를 매일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한 봉씩 먹습니다. 왜냐하면 영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. 그러니까 파킨슨 병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음식의 맛을, 음식의 기쁨을, 음식 먹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, 지난번 책에는 제가 기술을 안 해놨습니다. 당연히 죽을 먹을 때가 제일 편해요. 죽을 먹을 때가. 근데 매일 죽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말아 먹어야지. 그냥 맨밥을 먹는 거는 우선은 첫째는 맨밥을 먹으면 반찬을 젓갈들로 해서 갖다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런 과정 자체가 힘든 거예요. 불편하고. 그러니까 죽처럼 된 음식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, 고기도 별로 이렇게 썩 옛날같이 좋아하지는 않아요. 고기도 잘 씹어서 넘겨야지 그냥 맨 살로 씹지 않고 넘기면 걸려요. 이 음식 장애가 정말 삶의 많은 기쁨을 뺏어가죠. 근데 연화장애 치료를 잘 받고 일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. 음식을 잘 넘기는 훈련. 그거를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작업치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. 작업치료실에서 그걸 배우면은 훨씬 편해지죠. 음식 먹기도 낫고, 음식을 즐길 수도 있고, 젓가락질 하는 것도 또 그 불편한 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고, 그래서 여러분들 재활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먹는데 뭐 크게 지장 없어 보이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. 무슨 말을 하는지. 답답하죠.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태도나 습관이 많이 변화가 온다는 거. 또 이제 가족들이 또 꼭 알아야 될 거는 특히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돼요.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가는 데가 제한이 있어요. 층계가 없는 곳. 화장실이 장애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비탈길이 있는지,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파킨슨병 있는 환자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어디로 가서 뭐 같이 회식하거나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반드시 그 가족 일부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. 들어올 수 있는지, 여기서 옮길 수가 있는지, 그 다음에
층계는 없는지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할 정도로 가족들이 아주 예민하고 마음이 항상 준비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. 쉬운 일이 아니죠. 가족들한테까지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비스켓, 음식 중에서는 식빵도 이렇게 뭘 칠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맨식빵 같은 거는 그거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떡을 그건 잘 못 먹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을 하고 같이 항상 먹어야 돼요. 또 한 모금 물고 물을 담아서 물로 넘기는 거죠. 하여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넘기는 거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먹기 힘든 음식이 투성입니다. 투성이.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파킨슨병 환자가 우울증도 오지만 제일 문제가 우울증이 진행해서 편집증이 되는 거예요. 편집증. 그래서 사실은 악화돼 갖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위탁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편집증 환자가 모든 일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아주 잘 끌고 나가야 돼요. 그리고 비교적 정신의학적 문제는 진짜 정신과 환자보다는 비교적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지시키면 생각보다는 가정에서 돌보기가 쉽게 요양원에 안 보내고 같이 치료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제일 심한 게 의처증 아니면 의부증이죠.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의처증만으로도 괜찮은데 폭력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켜야죠. 대체요법은 대체요법이지 진짜 치료법이 아니에요. 진짜 치료법이 없으면 대체요법을 쓸 수는 있죠.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상만 해결해도 삶의 질이 변화가 오거든요.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. 뭐 요새 10년이 1년처럼 지나가니까 조만간에 많지 않은 법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다른 사람 사는 만큼만 같이 따라서 살아보세요. 그런 문제만 해결하고. 그러면 수명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100살까지 살면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안에 그거 해결 안 되겠습니까? 희망을 갖고 웃으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.